아들로서 저는 매일 묻습니다. 왜 아버지였을까? 아버지를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충길 선교사의 아들 최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제 아버지 최충길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억류된 상황 속에서 아들로서 제가 느낀 마음과 생각을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선교와 봉사에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삶은 늘 남을 위한 것이었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진리를 전하려는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분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며칠, 몇 주면 돌아오실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몇 달이 되고 결국 몇 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삶의 많은 순간을 아버지 없이 지나왔습니다. 생일, 졸업식, 가족 모임, 그 모든 순간에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공백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억류라는 단어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 안에 자유의 박탈, 외로움,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침해당하는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아들로서 저는 매일 묻습니다. 왜 아버지였을까? 그분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걸까?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은 아버지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실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단 한 번의 연락도, 단 한 장의 사진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가족에게는 고통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의 생사를 확인할 권리는 가족의 당연한 권리이며 억류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입니다.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든 살아 계시든 우리는 그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문제 이전의 인간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 및 김정욱, 김국기 선교사님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사랑과 믿음을 전하던 선교사였고 그 어떤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이 10년 넘게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한 일입니다. 송환은 단지 한 사람의 귀환이 아니라 정의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에 우리 모두가 함께 외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들로서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 외칩니다.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것은 단지 한 가족의 바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위한 외침입니다. 저는 이러한 외침을 작년에 많은 곳을 다니며 호소하였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해 부대 행사에서 호소하였고 독일 베를린 북한 대사관 앞에서 게르다 여사님과 함께 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곳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곳입니다. 얼굴도 나이도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매주 1회씩 북한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시는 게르다 여사님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희 나라에는 현재 강제 실종되어 또는 북한에 납치되어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군 포로자, 납북자, 억류자, 대한민국의 국적의 탈북민 강제 실종자 등 이러한 우리 국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많은 분들께서 마음과 관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남북 간의 대화에서 이게 계속 실종된 의제다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는 보수 진보 막론하고 계속 바뀌면서 이걸 어떻게 실종시켜 왔는지를 좀 실증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 정상회담 기억하시죠? 물론 역사적이었었죠. 여러 가지를 또 읽을 수도 있고 이산가족들 그때 특히나 많이 희망을 가지시고 있었죠. 납북, 억류, 국군포로 마찬가지였었죠. 이제 그게 사실 처음 시작이었다고 하면 처음에 이 의제가 분명히 명확하게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 정부, 우리 국민 보고 또 우리 당사 문제가 실종된 상태에서 들어갔던 북한이 원해서 집어넣었던 건 뭔지 기억하십니까? 확성기 방송 중단이었습니다. 확성기 방송 중단, 북한은 준비차게 요구해서 지금 이뤘죠. 그런데 우리는 국군포로 납북 억류 문제 그때부터 실종시킨 후에 지금 못 이루고 있는 겁니다. 정상회담을 여러 번 한들 한 명 데리고 오는 사람이 없는 그런 정상회담은 사실 치욕적인 상황인데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07년 노무현 정부 지나고 가장 가까웠던 문재인 정부, 이건 이제 그 전하고 차원이 다르게 많은 회의들이 열렸고 많은 정상회담을 한 것입니다. 1차가 2018년 4월 27일이었죠.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날 밤 9시
반 깨가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그냥 하루를 거의 뭐 온전히 같이 있는 시간 동안에 평화의 집 같이 도보다리 건넜던 장면 기억하시죠? 그럴 때 사실 카메라가 물리쳐져 있을 때 사답으로 이 얘기를 꺼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안 했었죠. 자, 그리고 이어서 2차 급히 전날 얘기했는데 판문점으로 가서 만났었던 이건 사실 굉장히 정식으로 이제를 하는 일이었었습니다. 이때도 거론되지 않았었습니다. 3천 2박 3일, 무려 2박 3일을 평양에서 열렸었죠. 3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의 정상이 우리 국민은 국군포, 납북, 억류자 다 있는데 그 말 한마디를 꺼내지 않고 돌아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었었습니까? 반면에 볼까요? 미국에서는 2000년 정상회담 할 때, 2000년 시기 때, 그리고 지난 2018년 때 미군 유해 송환 받았었습니다. 여러 차례 거쳐서 받았습니다. 북한이 포장을 해놓고 기다려서 돌려줍니다. 2000년 때는 시신 보관료를 청구해서 돈을 받아갔었죠. 나중에는 자기 쪽이 절박하니까 시신 보관료 이런 거 청구도 안 하고 미국의 선물로 일단 성의를 보인 후에 그 다음에 다른 걸 하려고 했었습니다. 차이가 뭐냐? 미국은 줄기차게 얘기를 했고 우리는 얘기를 뚝방긋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 볼까요? 일본의 매국민, 납북자들, 납치자들 얘기 계속하니까 북일 정상회담이 북한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정상화시키면서 큰 목돈을 배상금으로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큰 돈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제일 중요한 이슈로 올려줬습니다. 세 개 나라만 비교해도 가장 멍청한 짓을 해온 게 바로 대한민국 정부이고 대한민국 정부 수반들입니다. 납부금융 국군포로 문제는 세고 안 세고의 문제가 아닌 차원입니다. 요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건 계산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분들 돌려받고 그분들 생사 확인하고 유고 찾아야 되는 정당한 거기 때문에 이걸 더 세게 얘기하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 민망한 일이니까 북한과 기술협력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 기자님들 기술협력 잘 이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일반인들은 저게 뭔 소리인지 압니다. 기술적으로 유엔에서 쓰는 용어가 테크니컬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의제 중에 놓고 서로 상호간에 점진적으로 우리가 도와줄게, 돈이 필요하면 우리가 대줄게 그런 게 기술협력이거든요 사실. 자, 유럽 같은 경우가 EU는 2000년부터 그때부터 그랬습니다. 인권 대화를 한쪽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감시, 조사, 발표, 그리고 직접적인 질문, 그리고 그것이 수용이 되거나 바뀌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제재 명부에 다 올려버렸습니다. 미국이 아닌 EU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국군포로 납북 억류자의 숫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한국이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기자님들 통일부나 정부에 기사 쓰시면서 현황 물어보시죠. 그래서 국군포로가 특히 이제 생존하고 계신 국군포로를 정부는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또는 생존해 있는 걸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90대가 다 돼서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몇 분 정도 살아계신 걸로 우리 정부 당국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물어보면은 나오는 숫자가 10년 이상, 20년째 똑같습니다. 국군포로 생존자는 5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옛날에는 숫자까지 특정해줬다가 이제는 계속 500명 추정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숫자가 언제가 마지막에 멈춘 숫자냐면요. 2007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년. 네. 납북자 숫자 516명이라고 앵무새처럼 되돌아갑니다. 이 숫자 언제 멈춘지 아십니까? 2013년입니다. 또 2014년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왔죠. 그럼 그 이후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COI 보고서에서는 이 이후에 각국 주요 당사국 이해 당사국들은 제기된 이제 반인도 범죄 혐의들에 대한 정보 수집들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밝혀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때부터 발표 안 해버립니다. 피해자 가족들 단체들에게 보조금 주거나 아니면 단체 사무 운영할 수 있는 그 경비를 보조해주는 대신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이 못 나오게 돼버린 거죠, 사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면 이 수치를 파악할 수 없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2014년부터 2025년 3월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숫자 지금 10년 정도 기간이에요. 8,230명입니다. 8,230명의 탈북민들이 처음 와서 합심을 받는 동안 조사하는 동안 물어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을에 사셨던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와 관련된 정보
몇 분 살아계셨고 몇 분 돌아가셨고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자, 아까 멈췄던 숫자, 딱 발표로 멈췄던 그 숫자 전에는요, 한 해에도 여러 번씩 국방부와 통일부에서 새로 오신 탈북민 또는 귀한 탈북에서 오신 분들을 통해서 납북자 생존, 사망, 행방불명 수치를 수시로 발표해서 업데이트를 해줬었습니다. 각국의 각 외교 대표들, 각국 정부들이 한국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뭔지 아십니까? 국군 포로 납북 억류자 숫자가 그 사이에 업데이트된 게 있습니까? 근데 본인이 대사가 됐잖아요. 그럼 한국 정부 대표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이 나오게 되면 얼굴이 확 핀 거는 너무 힘들어서 국방부에 얘기하고 통일부에 얘기하고 대통령실에도 얘기하고 제발 이 감춰놓은 숫자들 업데이트 발표 좀 해줘야지 된다. 그런 것들이 당길 수 있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통일부의 북한 인권 보고서입니다. 지금 이거 발간 안 한다 비밀로 돌린다고 저 발표를 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2024년 현재 기준이라고 돼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은 뒤집어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07년에 멈춘 숫자, 2014년에 멈춘 숫자를 통일부 내 통일부에서 발간을 하는 교육원에서 발간하는 통일 백서에다가 숫자를 계속 해놓고 그걸 재인용하는 식으로 숫자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 버린 문제를 북한이 왜 듣겠습니까? 이 강제 실종은 국제 형사법상 가장 전형적인 범죄로서 반인도 범죄로 RCC 로마 협약 7조에도 명기가 되어 있다시피 이미 일찍이 2014년 COI는 북한의 강제 실종에 대해서 반인도 범죄로 ICC에 회부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권고를 했죠. 근데 아쉽게도 그 이후에 계속 그것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위협으로 회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북한 인권법이 이미 2016년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면 13조에 하면 국군 포로 납북자 이산가정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되기는커녕 북한 인권법이 내일 모레면은 이제 시행 9주년이 되는데 전혀 이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북한 인권법 7조에 하면 북한 인권 대화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한 인권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6월 11일 날 대북 확성기를 중지시키고 8일부터는 대북전단 살포하는 애국단체들에 대한 엄중한 지금 조사를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이어서 국정원에 의한 대북 방송, 라디오와 TV 방송을 전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52년이나 되는 대북 방송을 중단을 했습니다. 이 강제 실종 협약에 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을 제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또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것도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거 이전에 있는 법도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북한인권법 5조에 하면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이제 7조에는 남북대화를 해야 되고 또 9조에서는 북한인권 대사를 또 둬야 됩니다. 근데 이신화 대사를 끝으로 지금 계속 공석인 상태예요. 10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북한인권 재단이 이게 설립돼야 되는데 이게 전혀 출범을 안 했어요. 그 13조에 하면 북한인권 보고서를 이제 발간을 해야 되는데 겨우 윤석열 정부 때 들어와서 발간을 하나 보다 했더니 이것도 또 중지가 안 됩니다. 이 보편적 인권 또 실정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이 뜻깊은 날에 목소리를 한 번 더 내서 일치해서 정부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입니다.